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입니다. 1월 보험 시장을 정리해보고 2월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개정된 세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단독 기재부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연기한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제 그 발표된 내용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내용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4월 1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세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월 적립식 보험 같은 경우는 연 1,800만 원, 월 평균 15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최초로 설정이 됩니다. 추가 납입을 할 경우에도 월 평균 15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며 추가로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A 상품에 100만 원, A 저축성 보험에 100만 원, 추가로 이제 B 저축성 보험에 60만 원을 넣을 경우에 B 저축성 보험에는 1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가입하는 총 금액이 월 평균 150만 원 미만으로 되어야지 비과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납, 반기납, 분기납처럼 월납이 아닌 상품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 1,800만 원 미만, 월 150만 원 미만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납입할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 변함이 없으며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행인 게 개정된 세법에서는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핌에서 17년 1월 26일 날 IFRS 17 기준서가 5월로 확정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초 IASB, 즉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까지 기준서를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2개월 정도 연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된 내용이 예상된다는 게 아니라 5월로 확정된다고 아예 이제 IASB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서가 확정이 되면은 각 보험사들은 IFRS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설계사분들은 이 IFRS 관련된 내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 절감 및 수익 다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 통폐합도 포함됩니다. 또한 희망퇴직이 일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수익 다변화 같은 경우는 일례로 한화생명이 최근에 보험 영업 말고 보험 대출 업무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런 그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카드를 판다거나 대출 상품을 판다거나 하는 이런 수익 다변화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규모보다 내실 성장 위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알리안츠 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보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변액보험 같은 경우를 활성화시키려고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많은 보험사들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감독회계, 신 RBC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 RBC 제도가 개선되면은 그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기준을 들이대서 각 보험사들의 자산 건전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16일 날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보험사 1월 들어 보험료는 올리고 할인 혜택은 줄이고 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새해부터 예정 이율을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이는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 제도나 납입 면제 제도 등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고액 가입 할인도 축소한 보험사가 있고 장기 유지 보너스, 헬스케어 서비스, 최저 보증 이율, 보험료 카드 납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 그 IFRS 17에 대해서 17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용 축소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실손보험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가 의료 표준화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단독형에서 기본형 플러스 특약으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는 표준화, 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이 이원화되면은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도수치료가 빠지면서 실손보험 개정은 반쪽짜리라고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손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3,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굉장히 국민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손보험 개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보험료만 지속적으로 상승될 뿐 가입자 혜택은 또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 실손보험 개정된 실손보험에 대해서 더 좋다며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계사분들은 이 실손보험 개정되기 전에 실손보험은 훨씬 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비지에서 1월 25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할 때 계약자도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이전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A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이 A보험사를 인수하는 B보험사는 A보험사가 가입한 계약을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피해보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 이전 제도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금융당국도 이런 관련된 내용을 논의 중이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던 과거 상품, 굉장히 고금리, 확정 고금리 상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도 일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기회비용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보험사를 선택할 때, 이제 앞으로 컨설팅할 때 보험사의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정말로 파악해서 좋은 보험 상품을 동시에 이제 소개를 시켜줘야 될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정된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는 4월 이후에 저축성 보험의 매력이 급감합니다. 이에 따라서 3월까지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에 남아있는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험사들은 IFRS 17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활성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변액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매출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사분들께서는 농런하시려면 종합 컨설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상품 경쟁력으로만 영업하셨던 분들이라면 보험사 경쟁력,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